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역시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터키가 외국에 대량으로 수출하며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신형 무인 공격기가 결국 생산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파장이 터키군 차세대 탱크에게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캐나다 항공기 생산업체 bombardier 자사의 소형 무인기용 엔진의 터키 공급을 중단했다고 캐나다 CBC가 현지 시각 10월 23일 보도했습니다. bombardier는 당초 민간용 드론에만 사용 승인이 난 무인기용 엔진이 군용기에 장착돼 최근 아제르바이잔 분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모든 엔진의 터키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문제 삼은 엔진은 터키 바이락타르사가 제조하고 있는 TB2 무인 공격기인데요. 터키는 이스라엘의 헤론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카피해서 만든 이 무인 공격기에 자국산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서 무인 공격기로 수출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터키는 이 무인기를 자국 군용으로 제작해서 시리아에서 실전 테스트를 한 것은 물론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량으로 수출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이 드론은 터키의 차세대 전차 알타이에 들어가는 고출력 파워팩 기술 이전의 조건으로 수출된 것이어서 TB2 무인기 생산 중단은 터키의 차세대 전차 양산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터키가 민간용으로 승인받아 수입한 센서와 전자장비도 무인 공격기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터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터키의 서방제 무기와 장비 입수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터키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정찰 용도로도 쓰고 무인 공격기로도 쓰는데 마치 미국의 그 MQ-9 리퍼처럼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장착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 대신 대전차 미사일이죠. 자국산 움타스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여기다 장착해서 이제 무인 공격하는 그런 무인 공격기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 지금 터키가 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비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량으로 팔고 또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친미국가 중에 하나인 카타르, 이 카타르에게도 계약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1차분 50대, 2차분 50대 이렇게 해서 지금 100대를 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거는 뭐냐?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그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터키는 우크라이나에 이 무인 공격기를 팔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 T-84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T-84 전차 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차를 생산하는 기술이 좋은데 그 전차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 우리 한국의 K2 흑표전차 기술을 받아가가지고 터키는 그것을 재설계해서 알타이라고 하는 전차를 만들었죠. 그런데 알타이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독일이 야 거기 우리 독일제 파워팩 들어가는데 니들 같은 나라한테 안 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때문에 알타이 전차를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파워팩이 독일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한국제 파워팩 이거 말도 안 되고 왜냐. 한국제 파워팩 자체도 한국이 순수 독자 개발한 게 아니고 그게 독일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 이해를 주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우크라이나하고 컨택을 해서 우크라이나 니들 필요한 우리 무인 공격기 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에게 파워팩 납품해라. 우리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걸 수출하기로 했는데 최근 터키가 아제르바이잔, 리비아, 시리아 온갖 분쟁에 다 개입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리스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완전히 이 서방 세계와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야 거기 우리 bombardier에서 생산하는 그 엔진 그거 니들 가져가는데 그거 원래 민간용으로만 쓰기로 하고 계약해 갔잖아. 근데 왜 거기다 군용에다 써?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판매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원래 그러면 캐나다가 그거 군용으로 쓰는 거 몰랐겠습니까?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이 국제적으로 터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니까 캐나다도 뜨거 하고 이제 자기네들도 나섰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 엔진을 받아와야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팔고는 또 우크라이나에게는 전차 파워팩,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이거 받아와서 자기네들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타이 전차.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터키가 S-400 때문에 미국과 담을 쌓게 되고, 자, 여기에서 완전히 도미노처럼 아무것도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 탱크는 지금 이런 캐나다제 무인기 엔진 쓰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또 거래가 끊어질 위기가 돼서 탱크 생산 안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독일이 니들 같은 나라인데 안 팔아 해서 또 안 됐고, 그리고 공격 헬기가 있죠. 그 공격 헬기는 또 이제 그 이태리로부터 도입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국산화해서 만드는데, 여기에는 영국제 엔진, 롤스로이스제 엔진이 들어가요. 그것도 영국이 또 안 돼. 해서 공격 헬기도 못 만들고, 전투기 F-35 사기로 했는데 전투기도 또 미국에 안 팔고, 이제는 군사력 완전히 지금 큰일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왕따 국가가 과연 터키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애매한 기로에 있는데, 터키 저 같으면 미국이 상원에서 그 S-400 그냥 우리 돈 주고 살게, 2조 원 정도 예산 책정 한번 해볼게 라고 할 때 그냥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겠는데 희한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황당한 소식 기다립니다. 술 취한 병사가 장갑차를 몰고 공군기지로 돌진해서 기지 외벽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훈련 중이던 러시아 병사가 몰래 보드카를 마시고 만취 상태로 장갑차를 몰아 공군기지로 돌격했다고 또 체포됐다고 러시아 현지 온라인 매체 바자가 현지 시각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공군기지에 지난 10월 20일 오후 외부 침입자가 발생해서 기지 방어부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발생했는데요. 이 침입자의 정체는 기지 외벽을 뚫고 들어온 BMP-3 장갑차였습니다. 기지 CCTV에 찍힌 이 장갑차는 기지 밖을 배회하다가 기지 외벽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파괴한 뒤에 그대로 기지로 돌진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군기지를 방어하는 수비대가 긴급 출동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경찰은 대치 끝에 차량에 탑승해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운전자는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러시아 육군 현역병사로 전투복을 입고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 병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훈련 중인 장병이 만취 상태로 군 기지를 습격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군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지금 기지 CCTV에 찍힌 사진이에요. 영상인데 그걸 캡처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화요일입니다. 주말도 아니에요. 화요일이고 인근에서 훈련하던 육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후 1시입니다. 대낮에 보드카 먹고 그냥 낮술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대낮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밤도 아니고 낮에 훈련 중에 점심 먹다가 아마 또 세게 마셨던지 아니면 아침 먹다가 그냥 아침 술 먹고 아예 훈련 참가 안 하고 그냥 이러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소련군 그러면은 진짜 우리 다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전차 부대의 인근에 있던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병이 자기네 아군 전차를 조준사격해서 전차를 격파시키질 않나? 또 우리 수호이 35 전투기가 아군 수호이 27 전투기하고 공중전하면서 진짜 기관포 쏴서 격추시키질 않나? 여기는 육군 병사가 오후 1시에 대낮에 보드카 먹고 완전히 그냥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인근 공군기지 벽을 들이받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 끄집어내서 그냥 사실 뭐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아까 사진 보셨듯이 체포를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군기가 무너져도 황당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대 때 정말 지구 반을 집어삼키고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경제력이 무너지고 또 한국의 국방비보다 더 적은 국방비를 가지고 핵전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군 복지가 많이 무너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곳곳에서 군기가 빠져서 이런 황당한 이런 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군의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군대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휴대폰 가지고 이 병사들이 뭐 별로 부담 없는 그런 군대 생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완전히 군기가 무너짐으로 해서 안보가 무너지는 거 혹시 이렇게 될까 참 걱정되는데 러시아군 과거 우리가 알던 그 정말 무서운 붉은 군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군대는 결국은 경제력이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군 전력이 상승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보면서 러시아군 사건 사고 계속 참 재미있게 알려주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